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주시가 수출 전용 딸기 품종 금실의 재배 기술을 안정적으로 정립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 장거리 운송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올해 50톤, 1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도초리의 한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달콤한 향이 퍼집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딸기들이 줄지어 매달린 하우스 안에서 농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농가의 골칫거리인 진딧물과 점박이 응애는 약재 대신 천적을 활용해 방제합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은 8가지. 귀농 8년 차인 신동욱 씨는 3년 전 처음 금실 딸기 재배에 도전했습니다. 금실 딸기는 일반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 장거리 운송에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실 딸기는 경도가 좋아서 유통 과정이 좀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약간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기 때문에 그런 취향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실을 택하게 됐습니다. 선명한 빛깔에 뛰어난 식감으로 해외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수출 최적화 품종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력 품종인 설향보다 재배 난도가 높아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생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21차례에 걸쳐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집중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2년 차로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 이제 해외나 국내 선진지를 견학을 통해서 이제 저희 금실 딸기가 조금 더 비중 있게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금실 딸기 50톤, 100만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생산 확대와 품질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배 기술 안정화에 성공한 경주 금실 딸기가 수출 전략 품목으로 농가 소득 확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세월 속에서 낡고 훼손됐던 국보 하회탈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 원형에 가깝게 되살아나 전시로 공개됐습니다. 각기 다른 표정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회탈의 이야기를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철주야 공부하느라 눈에 힘이 들어간 걸까요? 콧대와 콧구멍은 과하게 부각됐고 금방이라도 무슨 말을 할 듯 입은 열려 있습니다. 민중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낡고 금이 갔던 하회탈. 장인의 손끝에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전시 우리가 몰랐던 국보 하회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하회탈. 탈장인 김동표 씨가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희고 고운 각시탈부터 짙은 인상의 백정탈까지 작품 9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콧대,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이마 주름까지 서로 다른 표정의 탈에는 당대 민중의 사연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수록 피부색이나 이거는 좀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할미탈 같은 경우에 가장 짙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시대 때, 유교 사회가 좀 짙었던 조선 시대 때는 발언권이 그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서 탈을 보시면 입을 꽉 다물고 있지만, 할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의 한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입이 좀 크게 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탈을 쓴 인물들의 의상과 몸짓을 도자기로 표현한 전시와 하회 별신구 탈놀이 팔마당을 회화로 풀어낸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잘하면서는 이제 이 하회탈에 대해서 자주 뭐 공연을 본다거나 전시회를 가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었는데 이 전시회가 열리는 걸 와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그 공연을 봤던 기억들도 나고 그 장면들도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고 좀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민중의 삶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우리가 몰랐던 국보 하회탈 기획전은 오는 28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다음 달 6일부터는 실험적 조형 표현을 선보이는 풍경 조각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 기록 증명서,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탁금은 시장 200만 원, 도의원 60만 원, 시의원 40만 원입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들 수 있으며 모금 한도액은 시장 선거의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 도의원 선거는 5천만 원, 시의원 선거는 3천만 원입니다. 한편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봉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발생 농장의 산란계 약 10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역학 관련 차량과 시설에 대한 소독 점검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 입구와 관리 지역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주요 도로와 축사 인근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고병원성 AI가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축산 농가의 축사 내 외부 소독과 출입 통제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9일 이철호 경북도지사와 오츠카 치요시 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총영사가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츠카 총영사는 최근 양국 간 교류 확대 흐름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포항에서 개최할 예정인 재팬위크 행사 역시 협조 의사를 전했습니다. 재팬위크는 한일 간 교류를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일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강연과 공연, 워크숍,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20일 안동과학대학교 반려동물 케어과 신입생과 재학생, 교수, 교직원과 지역민이 안동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의 참여자들은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사료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품을 보급했습니다. 이어 기부 행사, 입양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안동과학대 반려동물 케어과는 산불 이후 집을 잃은 개들이 거리로 나와 들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매달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 미용과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유기견의 중성화 수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매월 안동 보호소에 있는 반려견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이제 산불과 그리고 여러 그 산불로 인해서 유기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찾고 오늘은 주변 정리와 그리고 반려견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저희 그 보호소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수량을 체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다음 달서부터는 미용, 중성화 여러 가지를 하는 거를 위해서 지금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 덕에 이제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죠. 수령 400년이 다가오는 양산 통도사 자장매, 홍매화는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남녘에서 불어오는 봄 기운,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해마다 오는데 올해는 이렇게 딱 맞추기가 처음이에요. 올 때마다 뭐 덜 폈거나 아니면 너무 만개했거나 그랬었는데 오늘은 너무 좋으네요. 패딩을 안 입어도 될 정도니까 이제는 뭐 봄이 온 것 같네요. 네, 왔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다 꽃이 시들어 있고 나무 가지만 있어서 별로 안 예뻤는데 이제는 꽃이 피고 나무도 예뻐지니까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오는 9월 전남 여수에서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 행사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막을 올립니다. 개최까지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섬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 과연 준비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섬 박람회 준비 현황을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를 품은 이곳,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주 행사장 돌산 진모지구입니다. 대형 장비들이 투입되는 등 기반 공사가 한창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대입니다. 이곳에는 오는 9월 개최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전시관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전시관은 모두 8곳, 이 가운데 주제관은 높이 20m 규모의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주제관에서는 4개 면을 통해 섬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전시관에서는 해상과 해저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모형 전시를 통해 섬의 생태계를 체험하고 국내외 다양한 섬 문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행사장인 금오도와 개도에서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금오도에서는 비렁길을 걸으며 남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도에서는 섬에 머물며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섬을 미니멀하게 만든 디자인으로 물 위에 떠있는 디지털 미래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면에 디지털 게이트를 만들어서 내부는 주제관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는 특수기술들을 함께 사용해서 섬이 가진 가치에 대한 스토리를 담을 계획입니다. 참가국 유치도 순조롭습니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 등 25개국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3곳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3월 말까지 최종 참여 국가와 국제기구를 확정한 뒤 전시 콘텐츠 구체화와 포럼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교통과 수송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 행사장 인근에 8,00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최대 60대를 12개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해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요트 계류 시설을 확충하고 KTX 증편도 추진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김밥 페스티벌, 소금 박람회 등 전남 67개 행사를 박람회 기간 여수에서 개최해 목표 관람객 3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0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서 먼저 국내 관람객은 정부의 섬 방문회와 연계하여 섬 반값 여행 등 특가 상품을 운영하고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국제 크루즈선 입항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겠으며 조직위는 오는 7월까지 주요 시설을 완공한 뒤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개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인구가 늘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마음처럼 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신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지역에 머무른다면 그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한 달 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을 지역에 체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구가 놓여진 숙소. 나홀로 여행객들을 위한 1인 숙소에서 넓은 방까지 여행을 와서 하룻밤 묵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바구 캠프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공폐가였던 곳을 도시재생 과정에서 매입해 숙박시설로 바꿨고 연간 4, 5천 명이 묵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그리고 10년 동안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면서 이용객들이 줄기는 했지만 최근 시설 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체류형 거점 공간으로 재단장됐습니다. 위치적으로 삼북도로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만의 독특한 모습을 담고 있는 숙박 공간이거든요. 저희 지역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 간다면 저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찾는 외지인 관광객들 중 숙박 방문자는 20% 내외. 하지만 원도심은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을 체류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크루즈 부두가 있는 영도군은 지역의 주요 관광 거점을 순환하는 하루 일정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오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당일 관광보다 숙박 관광의 인센티브가 더 많습니다.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가 늘수록 관광산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지는 만큼 지자체마다 부산을 그리고 지역을 여행 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 금관 특별전을 10년 주기로 추진합니다.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은 2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으며 입장권이 조기 소진되는 오픈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신라 금관 6점과 금 허리띠 6점을 한자리에 모은 것으로 전시 기획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2035년 개관 90주년에 맞춰 국내외 금관을 아우르는 확장 전시를 열어 신라 황금 문화를 대표 브랜드 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5월과 9월에 프랑스 파리와 중국 상하이에서 신라 금관을 포함한 신라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카누 조정 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안동을 찾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와룡면 산야리에 카누 조정 훈련센터와 안동홀을 활용해 선수들의 실전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중등부를 포함해 대학 일반부까지 전국 18개 팀 약 120명이 전지훈련을 신청했으며 추가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갖춘 안동호의 장점을 바탕으로 전지훈련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의성군이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위험나무를 제거하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성군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훼손된 산림 38개 지구 361헥타르를 대상으로 추진한 위험나무 제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시설 설치와 사면 정비 등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